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에 질문들의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전 국민이 우리처럼 조울증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우리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24년차 조울증을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 엄마입니다. 네, 조우의 부인입니다. 네, 저희가 네 번째 방송인데요. 와, 벌써 네 번째네요. 네, 지난 세 번째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귀한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이 어떤 내용이었죠? 미국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께서 본인의 남편분이 조울증 환우신 거에 대해서 밝히시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쭉 나눠주셨는데 글을 보면서 저희도 위로가 많이 됐고, 맞아요. 네, 저희가 큰 이제 위로가 됐어요. 조울증 환우들이 정말 우리나라만 저희는 생각하고 사실은 방송을 했는데 외국에 계신 한인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느꼈고, 저희가 특별하게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픔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좀 더 위로가 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와닿거나 아니면 또 저희들에게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그런 토픽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영어로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정신적 지조 모임 같은 건데, 정신질환 갖고 계신 환자분들의 가족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지지해주고, 네, 그런 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쪽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좀 도움받는 방법이나 아니면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끼리 서로 모임을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정신질환자 가족 협회라는 게 지역마다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나미는 그 홈페이지는 nami.org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영어로 돼 있어서 혹시 좀 언어가 자유롭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구글에 들어가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다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한국어 번역이 버튼이 있어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구글 번역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남이 이 사이트를 알고 좀 활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정보와 또 위로거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분 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전문가의 어떤 조언 이런 것보다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공감해주고 저 같은 아픔을 그냥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아니죠. 이런 단체나 모임들이 좀 생겨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온라인상에서 그게 좀 잘 되면 훨씬 좋겠죠. 온오프로. 네네. 어디 이렇게 하소연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보면 가족분들이. 아유, 조우님이 그러셨나요? 저는 이제 본인은 조증일 때 하소연 많이 하시던데. 네, 가족분들이 보니까 이제 하소연하실 데가 없어서 이해를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어서. 네, 조우로부터 우리 가족의 그 아픔과 형편을 이해를 받으니 아주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런 날이 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울증을 겪은 할리우드 배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조울증을 경험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선 자신이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당당히 밝혀서 조울증이 숨길 필요가 없는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우님 오늘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편하게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명의 배우를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우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배우가 있다고요? 네, 마릴린 먼로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알려진 배우죠. 근데 아마 요즘 신세대
또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 사진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마릴린 monroe는 어릴 적에 굉장히 불우한 환경으로 자라났어요.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엄마도 조울증이었고 외할머니도 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가 나중에 이제 자살로 그렇게 부검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수면제하고 신경 안정제 nembutal이라고 하는 그런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마릴린 monroe가 아마 케네디 대통령하고 약간의 연문을 스캔들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어떤 조울증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케네디가 워낙 바람둥이여가지고 이런 거 저희가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정치적으로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루머이긴 했는데 사실 뭐 확증된 건 아니고 그런 의심이 된다는 케네디 형제 2명하고 다 바람을 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죽었을 당시에 나이가 고작 36세였는데 정말 마릴린 monroe는 그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헐리우드의 그 압박감 또 어릴 때부터 어려웠던 그 가정 환경 이런 거가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또 작용했을 것 같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뇌 연약함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울증이 그 유전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병이죠. 그런 한 사례가 되겠네요. 마릴린 monroe의 가정을 보면. 그 마릴린 monroe가 결혼하고 이혼도 여러 번 했다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이 어린 나이에 이제 불우한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 도피성으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군대를 가서 생계가 막막해져서 배우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무명으로 별로 인기를 못 끌다가 코로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을 하고 나서 이제 외모가 완성형으로 갖춰지면서 이제 이름도 마릴린 monroe로 바꾸고 탑스타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죠. 그 코 수술과 이 조울증하고는 관계 없죠? 관계는 없는데 이제 외모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배우로서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이제 예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화려해졌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성형 수술을 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성형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원래 본명이 마릴린 monroe가 아니고 노마진 모텐슨이라고 하는 monroe의 그 본명이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그 성형의 그런 수술 없이 아름답게 늙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성형 수술을 했군요. 저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 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그런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배우자가 조울증에 대한 이해와 그런 배려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울증이란 질병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은 게 사실은 얼마 안 됐다고 하죠. 네, 그 전에는 원인이나 이런 것도 잘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우울증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뭐 아니면 정신질환, 정신분열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격리한다거나 이런 조치만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조울증도 시대를 잘 만나야 그래도 도움을 잘 받는 것 같은데 근래에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처방이나 약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했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그 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 병을 연구하고 또 솔루션을 내놓게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어떤 이제 익명의 부부가 결혼 당시에 남편이 조현병이 있는 걸 아예 고지를 안 하고 속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현병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얌전한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남편이 착하고 부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래서 아 좋은 남자구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집에만 갇혀서 지내고 되게 우울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자녀를 낳고 나중에 아기를 낳고까지 모르다가 조현병인 걸 알고 이제 뭐 이혼 소송을 한 얘기를 봤는데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평생의 반려자에게 서로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혼 전에 물론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네, 그렇죠. 그걸 그렇죠. 알고 시작하는 것과 약간 속인 것 같이 되는 모르고 거하고는 넘어가는 굉장한 거하고는 차이죠. 예.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다른 기반이 되겠죠. 결혼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찾아와라. 제일 좋은 건 병원에 가서 함께 네. 의사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제일 좋죠. 좋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나는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와 또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이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멜 깁슨 하면은 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멜 깁슨 하면 브레이브 하트. 예, 맞아요. 영화. 저도 그 영화 좋아했어요. 네. 저의 영국과- 최애 영화입니다. 예, 영국과 스코틀랜드 간의 독립 전쟁을 다룬 그런 영화죠.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도 나왔고 감독상 등 5개 부문에 수상을 한 작품이니까 한국에서는 브레이브하트의 그 멜 깁슨 하면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거기서 프리덤 예, 유명해서 맞아요. 프리덤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연기가 아주 호소력이 있었죠. 근데 이 멜 깁슨이 13살 때에 뭐 술 먹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음주운전의 처벌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30대 중반에는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멜 깁슨이 어떤 그 뭐 유태인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이 치중 뭐 네네. 어떤 그런 그런 반응을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자기 이제 흑인 그 정부였는데 그 애인에 여자친구, 대해서도 네. 아주 좀 폭언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막 알려지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역시 조울증과 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멜 깁슨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네, 그렇죠. 사실 멜 깁슨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이 감독으로 특별히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걸 만들 때에 미국 내의 미디어 산업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손들인데 그들로부터의 어떤 도움 없이 자기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의욕적으로 한편으로는 이것도 약간 조울증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뭐 만드는 거 잘 만들었고 물론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의 어떤 고난받는 장면이 너무 이게 아이들이 보면 좀 안 좋을 정도로 19금에 해당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이분의 또 근래에 나온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많이 알 텐데 조금 이 잔인하다 하는 평이 좀 많아요. 그 폭력의 수위가 다소 높다. 네,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저는 네. 못 봤는데 언제 보셨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과 약간 조울증하고 관계 없는 건지 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성이나 아니면 그런 창의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약간 극과 한마디로 극을 뭐에 꽂힌다고 하죠. 이제 본인이 관심 가지는 뭐 한 가지가 생기면 좀 지나칠 만큼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중독적으로 근데 조가 그 조증일 때 만든 영상물을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그 음악 쓰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약간 섬찟섬찟할 정도로 약간 파괴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계선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저런 창의력과 저런 극단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멜 깁슨의 영화를 우리가 좀 감상하면서 그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때 현재도 앓고 있다. 하는 그거를 알고 보는 거는 조금 더 새로울 것 같아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사실은 이제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보러 극장에 갔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뭐 알고는 있어 십자가형이 워낙 끔찍한 형이고 뭐 디테일한 묘사가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은 했지만 그 장면만 너무 지나치게 길고 자세히 나오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장면이 정말 3초 만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 속편이 나왔나요? 아니 안 나왔어요.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당당한 그걸 좀 더 보여주길 바랬는데 막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 막 이런 거 보고 막 징그럽게 맞아 죽는 장면만 싹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그 호러물 같은 느낌의 맞아. 그래서 이게 과연 기독교 영화인가 저는 좀 그랬었던 생각이 납니다. 멜 깁슨이 카톨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개신교인들도 많이 보고 네. 예상보다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은 그렇죠. 그래서 흥행에는 성공한 그런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뭐 그 실제 예수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십자가형 그 촬영을 할 때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네, 네. 왜요?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번개가 진짜 번개가 치고 있었고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탈진 상태. 네네. 그리고 이 뭐 조울증 환자가 반드시 부부가 꼭 이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이제 이 멜 깁슨도 진작 알았고 그다음에 잘 약도 잘 먹고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그랬으면은 좀 낫을 텐데 아무래도 좀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물론 헐리우드 배우들이 뭐 두세 번씩 이혼하고 뭐 결혼하고 하는 건 워낙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걸 조울증하고만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전 부인 로빈 무어하고 7명의 자녀를 뒀었는데 2011년에 이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자친구 옥사나 그레고 리버라고 하는 그 연인하고는 6살짜리 또 딸을 뒀는데 그러나 이제 또 이혼하게 되고 또 로잘린드 로스라고 하는 마상체조 세계 챔피언 출신인데 그 여인하고 또 새롭게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대단하네요. 최근에 그 멜 깁슨이 9번째 아이를 가졌다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26살 어린 부인과 사이에서 조증이신 상태가 아닐까. 네, 그럴 수도 굉장히 있을 것 매력적인 같습니다. 네. 네. 약을 안 먹으면 그렇게 천재 같아 보이죠. 어떻게 보면. 천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자들한테 굉장히 그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저랑 어필하고 연애했을 때처럼요. 예, 약간 그렇게 저 생각하시면 사람이 그랬습니까? 뭐 꽃 들고 찾아오고 막 이러는 거. 평생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네, 마릴린 몰로도 3번 결혼했죠. 그 멜 깁슨이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건 치명적이죠. 알코올까지 술 먹는 거는 그건 아주 치명적이지. 그건 뭐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권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죠. 그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면서 알코올을 먹게 되면 약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감정이 원래 건강한 사람들 술을 먹으면 감정이 이제 슬픔은 더 슬퍼지고 기쁨은 더 기뻐지고 이런 네, 맞아요. 생기는데 증폭제가 환자가, 되는 약, 같은 약을 먹는 상태에서 술까지 먹으면 네. 근데 본인은 가끔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조우님. 저요? 네. 조우님. 아니 저는 1년에 그 술 마시는 거가 거의 손에 꼽혀요.
그렇습니다. 네, 술이라고 해도 맥주 정도고요. 부인의 어떤 허락을 받고서는 뭐 한 모금 정도 마시는 얼굴에 거죠. 지금 나는 지금 무죄하다 이 얼굴 이노센트 얼굴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본 게 있는데 뭐 보는 것 같아도 다 봤군요. 네, 넘어갈까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잘 안 드십니다. 네. 네. 조 부인께서는 혹시 준비하신 예, 저는 린다 해밀턴이라는 여배우를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사라 코너 역할을 맡았던 정말 유명하죠. 네네 I'll be back 그 터미네이터 내에서 처음에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와. 네. 정신병원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터미네이터가 와서 구출해줘요. 네, 그 여주인공이 이제 미래 세계를 이미 알고 이제 로봇들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했더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네. 병원에 가두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냥 소식이 궁금하지 않아서 잘 모르다가 얼마 전에 터미네이터를 새로 촬영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네, 6 시리즈를 촬영하는데 이 린다 해밀턴이 복귀를 하게 됐다고. 네. 근데 그 본인이 조울증인 거 그 당시에 알았나? 그리고 또 밝혔나요? 아니요. 이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촬영 그때 당시 유명했을 때 조울증인 걸 전혀 몰랐고 최근에 이제 터미네이터를 찍으면서 언론에서 얘기한 게 자기가 근 20년간 조울증이라는 질병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병인지 몰랐고 또 어렴풋이 알았지만 약을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자기의 그런 재능이 감소될 거란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약을 거부하고 20년 넘게 치료를 방치하다가 그래서 그동안 활동이 전혀 뜸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 터미네이터 1, 2 나왔을 때 핫한 그 뭐라 그러죠? 배우로 유명세를 떨쳤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연기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갖지 않았나. 그래도 터미네이터 6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아주 그런 조울증하고의 싸움을 잘 이겨내고 있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글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요, 이분이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자신이 조울증인 걸 밝히는 이유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셨고, 그래서 자기는 2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적절한 치료와 약을 먹고 있지만 자기의 재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 6가 어떤 완성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조 여신의 재림 뭐라 그러죠? 복귀로 인해서 네.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사. 맞아요. 원조 여전사. 네. 레전드죠. 네, 요즘 그래서 조울증 약이 많이 개발되고 좋아져서 사실 이 조울증은 스트레스 관리하고 어떤 뇌의 그 불균형적인 호르몬을 잡아주는 약이 필요한 것인데 그 약이 도리어 뇌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너무 약에 대한 부작용만 너무 많이 생각하고 약을 기피하는 그런 것은 사실이지 않다라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명만 말했는데도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굉장히 조울증 환자분들이 많네요. 네, 정말 많죠. 혹시 본인이 조울증이 아닌가 의심하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정신질환 정신질환 가족 협회 이런 데 가시면은 자가 진단 해볼 수 있는 Q&A 같은 게 있어요. 완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받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인터넷에 조울증 자가 진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해보시고 그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좀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헐리우드 배우들을 좀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알려진 것으로 배우 장근석이 병문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 사유로 4급의 병역 판정을 받았다는 게 보도됐었죠. 그래서 이제 장근석이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 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에 이제 아마 재검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손혜진 씨도 그 컬투쇼에서 자신이 지금 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서 또 화제가 됐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뭐 국내적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고 그런 소속사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연예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울증이라고 해서 막 모두가 다 심각하게 막 병원을 입원해야 되고 막 대인관계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연예인분들도 연애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적절한 약물이라든지 어떠한 의사와의 커넥션 가운데서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하는 것 자체를 너무 꺼린다거나 아니면 조울증 환자는 다 정신병자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우리가 왜 영화인들에게 조울증이 많나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울병적 기질과 또 연기력하고는 좀 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서로 그게 상관성이 있지만 조울증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연기는 사실 좀 힘들다고 그래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이 영화 배우의 삶 자체가 조울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인기, 아주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한 그런 거라든가, 또 영화 촬영 시간과 쉬는 방식이 아주 전형적으로 수면 부족을 야기시키는 거, 또 고위험의 스트레스,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화 배우의 삶 자체가 조울병의 위험 요소가 돼서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뭐 영화의 흥행이 실패할까 아니면 대중들의 관심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때 이렇게 두려움이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연예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사실 외로워서 걸리는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외롭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남편이 됐던 부인이 됐던 미혼이신 경우에는 뭐 가족이든 친구든 내가 정말 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조울증의 질병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분이 있잖아요. 네,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조울증이 안 걸린다는 것보다 그건 아니죠. 조울증을 갖게 되더라도 걸렸을 경우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훨씬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조울증의 초기 현상, 를 빨리 알아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일들을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거든. 네, 자의식이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조울증이 좀 심하고 나서 병원 가자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예, 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죠. 자의식이 있을 때에 신사적으로 얘기해서 하는 거가 훨씬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 그런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1차적으로 맞습니다. 가족이죠, 뭐. 네. 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약 복용과 가족의 그런 서포트, 그리고 의사와의 의사한테 얼마나 협조적인가, 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네. 아까 조 부인께서 린다 해밀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조울병 치료를 받으면 자신의 그런 연기력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리튬을 복용 중인 24명의 예술가의 생산성과 작품의 질에 관해 조사한 스코우 연구에서 12명은 리튬 치료에 의해 자신의 창작 활동이 좋아졌다고 했고 6명은 변동이 없었다고 했고 나머지 6명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벌써 저희가 마쳐야 될 그런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막 얘기할 게 더 많았는데. 정말 아쉽네요. 네, 뭐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1시간짜리 방송으로. 몇 배우 더 준비된 게 있는데. 네, 아깝습니다. 네. 네, 우리들에게 유명한 배우이든 일반인이든 조울증을 앓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함을 말해줍니다. 조울증은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직업과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힘든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의 도움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할리우드 배우들 중 조울증을 경험한 배우들을 소개하며 어떻게 그들이 조울증에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더 많은 배우들이 미투 조울증이라 말하며 조울증 커밍아웃을 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정신병원에 첫 입원했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유. 눈물이 나네요.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조 동생이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